70명에 대해서 한 달에 이제 사장이 챙기는 것만 해도 몇백만 원이고 8년 동안 안전화를 내가 3켤레밖에 못 받았습니다. 원래 1년에 이제 9쪽씩 나오게 되어 있는데. 칠 년 동안 이렇게 횡령을 했는데도 몰랐다는 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게 관리 감독을 해야 될 권한을 가진 구의 공무원이 안 하고 있고 또 안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6년 9월 21일 날 저희 구에 이제 처음으로 조례 명시가 됐습니다. 2016년도 이전에는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이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말로만 제가 보기에는 뭐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벌칙이나 페널티 같은 게 있었어야 되는데 그 공공기관의 갑질도 하면 안 되는데. 아까 뭐 갑을 이야기 나왔는데 네. 그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이 청소 대행업체들을 대하는 게 자기들이 어려요. 대행업체가 갑이고 그래서 이게 원래 해갖고 문제 없어. 거기 중요한 게 예. 국민의 세금이 살아있다는 거죠. 세금이 바로 그대로 흡수돼 가는 거죠. 방만하고 그냥 놔줄수록 세금은 더 눈덩이 같이 불어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1년에 예산 1,2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거를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점검하거나 평가하는 제도가 있기는 있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뭐 이런 건 아니죠? 네.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서요.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을 대행하게 하면 각 지자체의 조례로 그 대행의 어떤 그 실적 평가 기준을 정해서 매년 1회, 그러니까 1년에 1회 이상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에게 이제 이것은 평가단을 구성해서 이렇게 실시하도록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국장님. 뭐 평가는 세 가지로 하는데요. 일단 이 청소 행정 서비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만족도, 네. 설문조사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아니면 좀 문제가 있는지 좀 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 현장 평가단이라고 있죠. 현장 평가. 저 같은 뭐 관련된 전문가, 그다음에 주민 대표 이렇게 모아가지고 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제로 현장에 가보는 거죠. 예. 제대로 쓰레기가 치워지고 있는지, 예. 그리고 그 대응업체들을 방문을 해서 예. 그 노동자들의 그런 휴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는지 체크도 하고 하는 현장 평가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업체에서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네. 실적 서류를 가지고 이제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평가하는 요 세 가지를 나누어서 평가를 해서 그걸 합산해서 그 대응업체에 이제 소위 말해 점수 매기는 거죠. 평가에서 예. 그렇게 평가를 매년 진행을 합니다. 구마다. 예. 그 하고 있네요.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설문조사가 하나 있고 네. 현장 평가가 있고 네. 실적 서류 평가. 예,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가지 장치가 있네요. 예. 평가 기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우리가 저희는 갖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네. 평가 항목이나 배점 같은 걸 보면 예. 이게 서비스 부분으로 돼 있어 경영 평가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아까 노동 문제 말씀하셨는데 네. 뭐 인력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휴게실 운영 같은 거 정도를 이제 체크하는 수준에 있는 게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경영에 대한 평가를 하려면 아까 결산 같은 게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디에 들어갔고 어디에 쓰여졌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윤이 남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걸 하게 되면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관리 감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럼 얘기가 또 점점-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자체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장 평가를 가보면요. 네.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휴게실 말씀하셨잖아요. 휴게실 있다, 1점, 없다, 0.5점. 그다음에 차이가 없네요. 차이가 별로 없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차 상황, 깨끗, 뭐 1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또 평가를 받을 때 그 업체에다 연락합니다. 우리 언제 가요? 네. 예, 가서 이제 우르르 가가지고 보는 거죠. 쉽게 하면 변별력이 별로 없죠. 예, 그렇죠. 평가를 그러니까 해도. 예. 장치가 있다 없다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장치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그냥 무주공사는 아닙니다라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이지 실효는 없었던 게 수장님 이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이제 앞에 금정구청 대행업체 비리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 그 결과를 보면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 바로 전 2014년부터 16년까지 평가를 하긴 했어요. 서류상. 그 비리가 있었던 업체가. 네, 업체들. 그랬는데 네. 그 평가 결과를 보면 네. 그 작업자 임금 부분에서 3점, 만점에 2.9점. 그러니까 임금에 문제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수 우수 평가를 받았다면서요. 우수네요. 그러니까 결과는 그래서 업체 두 가지가 있는데 우수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평가 적용도 우수, 네. 실적 서류도 뭐 거의 만점 가깝게 되고 그리고 휴게실만 이제 0.5를 받았네요. 없어서 0.5. 좀 깎여.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거의 문제가 거의 뭐 없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평가 결과 지적사항 있는 것 정도가 뭐냐면 네. 총액 대비 업체별 임금 지급 대장 안에서 적정히 지급하고 있다 이 정도. 이게 지적인지 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적이라기보다는 잘 지급되고 있다고 예. 지적했네요. 예, 잘하고 있다고 지적한 지적이 아니라 잘하고도 칭찬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직후에 그 유령 직원 등록해서 돈 빼돌리고 급여를 주는 것이 횡령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평가 자체가 거의 좀 그 실제로 조사하지 않고 평가한 게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결코 가벼울 수가 없는 얘기인데 자꾸 이런 얘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실소가 나오게 되고 얘기가 좀 이렇게 됩니다. 저희도 좀 이제 기운이 빠지는 느낌인데요. 자, 사무국장님, 이게 보니까 매년 근무복에 대한 지적은 꼭 있네요. 지금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 임금 부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네. 했지만 근무복 같은 경우는 지급되지 않는 것이 보인다라고 자기들이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럼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쪽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라는 건 적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개선을 해야죠. 개선 안 하는 거죠. 아이고 참. 이게 보니까 지금 저 이 의원님, 네. 이게 뭐 지난해 금정구의 대행업체 비리가 알려지면서 네네. 2018년 평가 결과에 네네. 주요 지적 사항이 환경미화원 복리후생 개성의 향상에 관한 건이었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 거기에- 얘기 나오긴 나왔네요. 나왔죠. 그래서 이제 직접 노무비 지급 철저 네. 및 간접 노무비의 명확한 구분 요구 이런 내용이 사실은 들어왔는데요. 네. 문제는 이게 의무가 아니고 요구 사항에 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구하고 네. 끝이잖아요. 예, 요구로 끝이는 거죠. 그리고 좀 하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 이런 부분들에서 이 피해를 받고 있는 우리 이제 환경미화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를 하지 그랬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못하죠. 그것이 생계고 그것이 그럼요.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은 방침인데 그걸 이렇게 강경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 그분들이 말씀할 수 없는 입장을 대변해 그래서 달라고 공무원들이 공무원이 있는 거고.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의 지금 급여가 세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예. 세금으로 받는 거예요. 예, 예. 근데 그러라고 있고 그런 건데. 네, 그분들이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도 네.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무에서 저를 어떻게 비난할지 몰라도 너무나 비난을 할수 있습니다. 직무유기, 네. 너무 이 심각한 직무유기의 이 상태에서 이제는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마 그 현장에 계신 공무원들께서 저희들의 오늘 얘기에 굉장히 반발을 하실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네. 그 비난 뒤가 개운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그렇게 비난할 수 있겠죠. 이제 네. 우리도 다 애로사항이 있고 우리도 할 말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럴지라도 너무나 이것을 관리를 안 했다. 그것은 예, 책임을 피할 수 회피할 없는 수 것 없다. 같습니다. 예. 자, 의원님 뭐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전에 뭐 요구에 그친다라고 했지만 요구라도 있어야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더딘 걸음이지만 발걸음이 떼어지겠다라고는 평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이런 평가 더딘 발걸음조차도 내딛지 않는 곳이 있다면서요. 아까 지금 저 했던 곳은 저 흉내라도 낸 곳이잖아요. 그렇죠. 네. 평가를 흉내라도 낸 건데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 이걸 조례로 정해갖고 매년 1회 이상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네. 부산 16개 군 중에는 강서구 같은 경우는 아예 이런 조례조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네. 그냥 업체 이름만 나오고 네. 거기에 뭐 우수 이렇게 한 줄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이제 강서구 의회에서도 한번 자료를 요청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1년에 57억을 쓰고 있거든요, 강서구가. 그 업체. 예, 그 청소에 대해서. 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조례도 없고 조례가 있는 곳도 제대로 안 하는데 조례가 없는 곳은 당연히 안 할 거라고 보고요. 네. 이 기준도 없고 그 내용도 없는 그런 어떤 평가 결과 게시를 했을 거다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게시물을 저희는 이제 들고 있는데 네. 정말 그러네요. 그냥 우수 끝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평가가 있는 곳에도 평가를 했다면은 그 결과를 반드시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자 빅벙커가 평가 결과를 찾는 과정에서 사구와 서구에 2년치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고요. 각 구청에 누락 사실을 전달해서 지금 현재는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주민들의 관심과 목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인건비 비리로 홍역을 한번 치렀던 금정구청은요 올해부터 공개 경쟁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했다라고 합니다. 그 일이 있은 뒤로 또 비리가 밝혀진 업체는 계약이 해지가 됐고요. 새로운 업체가 용역을 맡을 그런 예정이라고 합니다. 늦었지만 금정구청이 조치를 취한 부분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굉장히 답답했던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금정구청에 약간 박수를 좀 한번 저 혼자라도 한번 워낙 답답했어서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형업체에 투입되는 연간 예산 1,200억 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형업체와 관련된 몇 가지 의혹들을 좀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어떤 의혹이 있는지 그 현장을 보고 자세한 얘기 그 뒤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보시죠. 불법 사수구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뭐 식당이라든가 일부 사업장 이런 부분에서 쓰레기라든지 음식물을 버리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이제 돈을 받고 가져갑니다. 그럼 월 10만 원 주세요. 그러면 아줌마 뭐 신경 안 쓰고 내놔면 저희들이 다 가져가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은 각 구구마다 칩이 조그마한 칩이 있습니다. 그 칩을 뭐 편의점이든 마트에서 구입을 해서 그 통에다가 꽂아 놓으면 그 통 용량에 따라서 그 무게가 이제 책정이 되는 거죠. 거기에 가격이 다 붙어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를 해갑니다. 수거를 해가면 소규모 음식점들은 그 칩을 안 사는 거 아닙니까? 안 사면은 지자체 세수가 줄어들겠죠. 근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또 어디다가 싣겠어요? 차에 그대로 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최종 처리장에서 다시 그 음식물 쓰레기를 버립니다. 버리는 비용은 자치단체에서 됩니다. 가가지고 이거를 버리고 그 비용은 지자체가 되고 그 사계약은 불법입니다.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상 사계약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짜 계약을 통해서 이제 음식물 예.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가 예, 그 비일비재하던가요? 예,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 가게에서 보통 어떻게 버리세요? 그러니까 칩을 꼽아서 버리세요? 수거하시는 분한테? 아, 그럼 한 달에 얼마 정도 드세요? 우리야 80만 원. 이 제안을 그 누가 하신 거예요? 업체에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후보가 하면은 우리는 매일 나오니까 매일 하는 게 매일 안 가가더라고. 일요일 날 안 가고 이런 냄새가 나서 안 된다 이가 우리 식당에는 매일 안 가가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돈 비싸게 주고 한다 이가. 거리에 대부분이 그렇던데 대부분 다 이렇게 다 하지. 대부분 칩 없이 이렇게. 이리 가가는 개인이 이제 가가면 매일 가가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부산 MBC 나왔는데 뭐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음식물 필증 이게 판매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사러 오세요 주변 가게에서? 아니요. 많이 안 팔리거든요. 가게들이 많은데요. 가게들 많아도 그냥 돈 주고 비한다니까. 업체들이랑 다 계약해서. 예. 그럼 보통 하루에 사러 몇 분 정도? 매분 아니에요. 어차피 주에 한두 사람 올 텐데. 일주일에 한두 사람 온다고요? 예. 예, 이건 이제 생각도 못한 부분이에요. 저로서는. 그러니까 대형업체에서 소규모 음식점들과 불법 계약을 맺어서 지금 어떤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는 그런 구조란 얘기죠. 예. 폐기물 관리법에 따르면요. 네. 생활 폐기물은 대행 업체와 개인적으로 계약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생활 폐기물은 일반 가정은 물론 하루에 300kg 미만 배출하는 게 소규모 없어요. 네네. 사실 여기서 말하는 300kg이라면 엄청난 큰 규모입니다. 예, 예. 이것은 그래서 하루에. 그래서 사업 배출 업소로 미등록된 소규모 음식점은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요 반드시 그 납부 필증이라고 해서 작은 칩을 부착해서 배출을 해야 합니다. 네. 일부 대행업체 직원들이 소규모 음식점과 불법 계약을 이제 맺어서 이 칩을 사용하지 않고 칩 빼버리고. 부당이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칩이 팔리지 않고. 네. 쓰레기는 계속 나가는데 칩은 팔리지 않고. 그렇죠. 칩 안 팔린 만큼 우리가 또 세금 또 내는 겁니다. 그 처리비를 세금으로 보전하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네. 좀 처리할 땐 처리하는 그 양에 따라 돈을 또 지원하기 때문에 네. 그 업체, 가게에서도 받고 예, 또 세금으로 또 받고 이중으로 받는 거죠. 그런 구조인 거죠. 예. 예. 이 칩을 부착해서 버리지 않고 업체에 이렇게 현금을 주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배출의 행위는 네. 이거는 무단 투기 배출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걸리면 100만 원을 부과해야 돼서 배보다 더 배꼽이 클 수가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이제 물론 그렇죠. 얕은 담장으로만 된 집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을 안 만들어 놓고 넘어가면 100만 원이에요. 이 얘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어차피 좀 처리할 땐 처리하는 그 양에 따라 돈을 또 지원하기 때문에 그 업체 저 가게에서도 받고 예, 또 세금으로 또 받고 이중으로 받는 거죠. 그런 구조인 거죠. 예. 예, 비싸게 치우고 있는 이익이 것이죠. 아닌 결국은 자기 가족이 그 세금을 다 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빨리 인식이 될 겁니다. 오늘 아무튼 좀 네. 새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 그럼 숫자 얘기 한번 해보죠. 그럼 실제로 각 자치단체의 이런 부분으로 인한 세금 누수가 얼마나 되는지 잘 뭐 측정조차 안 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파악이 안 되니까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 그냥 단순하게 산수로 계산을 해보면 네네. 생활 폐기물 기준이 지금 300kg잖아요. 네. 예, 소규모 업체가. 소규모 예, 업체가 기준, 예. 미만. 미만. 한 달에 40만 원을 업체에 준다고 하면 네. 한 달에 최대 9,000kg를 배출하고 4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재 기장군을 제외하고 부산의 15개구의 사업용 그 음식물 쓰레기 비용이 20리터에 2,000원이에요. 예. 그래서 약 9,000kg을 칩을 사서 버리게 되면 90만 원 드는데 예. 이걸 싸게 이제 하기 때문에 90만 원어치의 세금을 걷지 못하는 거죠. 칩을 팔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 계약을 해서 음식물 버리는 음식점이 100개면 9천만 원, 9천만 원. 1000개면 9억 예.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구당. 구 입장에서.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봐서라도 구에서 이것을 이렇게 쉽게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해주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세금은 어차피 이게 다 또 충당이 될 텐데 예, 결국엔 시민의 세금이고 네. 숫자로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참 와 닿는데요. 근데 이게 각 지자체에서 현장 실사를 가면 이것도 쉽게 알 수 있지 않아요? 이 현장 이게 알까요? 구청에서도 알 것 같은데. 알 수 있죠. 현장 실사 따라가면 알 수 있지 예, 않나요? 당연히 국장님? 쉽죠.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아니, 저는 방금 생각합니다. 기자분들 나오셨잖아요. 가서 물어보면 다 아는 거죠. 뭐 예, 말 예. 아까도 보니까 다 얘기해 주잖아요. 본인들이.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럼 이게 이런 식의 불법 계약은 업체 차원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 개개인이 이렇게 해서 또 무슨 이렇게 하나요? 이게 좀 애매하죠? 딜레마에 빠지는 질문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저 이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네. 이걸 개개인이라고 묻기보다는 업체에 안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종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만약에 적발될 경우에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었다. 네, 그렇죠. 개인층으로도. 예, 예. 그리고 아까 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리 때문에 제대로 임금이 지급 안 되고 복리후생이 지급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뭐 일하시는 분들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알아서. 해서 보존을 하게끔 하고 묵인하는 거죠. 묵인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서 걸렸다. 우리 업체 상관없다. 우리 업체는 그렇게 한 적이 없고 개별적으로 저 사람들이 직원이 계획해서 하는 그렇게 거다. 일을 그러니까 다니면서 예. 돌면서 했다. 예, 예. 그렇게 빠져나갈 구멍까지 다 이게 있는 어떻게 거죠. 보면 예. 셀프로 후생복리비를 예. 알아서 해결하라는 암암리 묵인하면서 가는 자, 어쨌든 업체가 했건 개인이 했건 간에 참 일부의 잘못으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큰 피해가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 또 빅벙커가 다루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이런 불법 계약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소규모 음식점과의 불법 계약 외에도 또 다른 의혹이 있는데 이 얘기도 또 보면은 이게 저도 생각도 못했던 또 이런 대목이에요. 네. 좀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빅벙커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만나보시죠. 우리가 보통은 종량제 봉투를 사야 되잖아요, 그죠? 사서 폐기물을 배출해야 되는데 주황색 봉투라고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종량제 봉투가 아니고 이 청소 대행 업체에서 찍어내는 겁니다. 봉투를 찍어내고 이 사람들이 직접 판매도 하고 그래서 그런 봉투가 많아요. 예, 저는 뭐 주황색 봉투라고 그래가지고 저 사직야구장에 그 주황 봉다리 있잖아요. 네네. 그건 줄 알았는데
사업장 폐기물 봉투가 그런 네. 색깔이었네요. 예. 의원님 뭐 준비해 오신 거 예, 제가 이제 혹시나 보시는 분들이 모르실까봐 일단 요거 하나 먼저 명시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 주황색 황색 봉투는 부산만 유일하게 갖고 있는 봉투입니다. 네. 뭐 다른 시도도 갖고 있다라고 혹시나 오해가 되실까봐 예, 예. 요거를 먼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사실 생활 폐기물은 이제 대행업체와 계약이 불가능하지만 하루 300 아까는 미만이었지만 이제 이상일 때는 그 배출하는 사업체, 대형 건물, 대규모 업소 등의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해서는 업체와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양이 이제 크니까. 양이 크니까. 근데 이 사업장 폐기물은 보통 우리가 쓰는 이제 흰색 종량 봉투가 아니군 각 부분이 성소 대행 업체에서 만들어내는 따로 제작해서 판매하는. 그렇죠. 판매하고 주황색 봉투를 사용하여 그 처리 비용이 그 업체에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업체가 소규모 업체에서 이 주황색 봉투를 판매해서 그 봉투 판매금을 받는다는 것은 불법입니다. 엄연하게. 또 이걸 생활 폐기물 수집할 때 같이 또 이제 살짝 섞어서 이렇게 또 이제 처리해서 버리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면 각 지자체는 종량제 봉투도 판매하지도 못하고 또 세금도 그러다 보면 적게 거두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그 적게 거둔 만큼 또 우리가 세금에서 이 부분을 분담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같이 이중으로 일어나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죠. 생활 네. 폐기물 총량이 늘어나게 될 테니 그럼요. 그것에 대한 것은 세금으로 보전해 주니까요. 제가 여기서 우리 정창조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또 예산을 이렇게 하나 짜왔습니다. 보면은 8개 광역시도의 청소 예산 재정 자립도를 보면 재정 자립도가요. 사실은 우리 시가 순위가 7등입니다. 그럼 굉장히 재정 자립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게요. 순위가 7등이고 세종시는 8등. 세종시는 조금 특별합니다. 여기는 인구수도 우리만큼 그렇죠, 오지도 예. 않고 또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거에 비해서 주민 부담률은 어떠냐? 굉장히 큽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주민 부담률은 또 3등으로 굉장히 많은 세금을 우리가 지금 내고 있다라는 분석 구조적으로 결과가 그럴 나오고 수밖에 있습니다. 없죠. 예. 이제 이런 문제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 아까 의원님 잘 말씀하셨는데 예. 간단하게 짚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이 많이 나오는 데는 주황색 봉투를 팔아서 네. 돈을 받잖아요. 네. 그럼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 그 업체들이 처리 비용을 내고. 그 돈을 받았으니까. 근데, 받았으니까. 근데 어떻게 한다? 종량제 세금을. 봉투하고 같이 섞어서 딱 하니까 처리비용 안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는 이제 그 처리 비용이 높아지니까 그건 우리가 세금 부담해야 되고. 양이 두 번째는 많구나 하고 그냥 그 비용을 주는 것이고. 네, 예, 이 얘기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에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일 수도 있고요. 부산 16개 부근에서 네. 1년에 1,200억 원씩 그 업체 이제 그 수준 운반 비용 주잖아요. 네. 이게 이제 생활 폐기물에만 이제 그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업체가 사업장 폐기물을 수준 운반할 때 드는 여러 가지 비용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업체가 직접 내야 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업체가 생활 폐기물만 운반하는 게 아니고 이 황색 봉투도 같이 운반하고 결국은 우리 청소 비용 1,200억 원 준 거에서 이제 비용 쓰고 기름값. 예, 등등. 기름값, 인건비 다 쓰고 네. 수입은 따로 받게 되는 이제 봉투 구조가. 판매 대금을.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따져보니까 2016년에 네. 이 사업장 폐기물 반입 수수료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메꿔준 게 50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거둔 돈을 처리하면 그 돈이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돈의 차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리해 줄 때 분명히 양이 많은데 거둘 땐 적게 냈다. 그럼 거기에 뭔가 이제 빈칸이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렇게 황색 봉투를 이렇게 불법적인 구조가 일어날 수밖에 없이 만든 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조례의 문제입니다. 다른 시도에는 갖고 있지 않는 조례의 내용을 사업장 폐기물 수수료를 구해서 직접 수입으로 잡는다라는 대목이 우리 부분에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업장이 이것을 판매를 해도 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팔았는지 얼마를 돈을 걷었는지 이걸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오히려 이것을 사업자가 이 돈을 인마이 포켓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았나. 그런 행위를 할 수 네, 있는 오히려 네. 터전을 저는 만들어줬다. 예. 근데 체크가 안 되는 봉투인 거죠. 그렇죠. 예. 얼마큼 팔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업체들의 부당이익이라는 얘기는 곧 부산 시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고 있고 네. 낭비되고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런 구조들을 좀 자세히 알게 된 것에도 큰 소득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리터당 봉투 가격이 부산이 비싸요? 되게? 네. 이만저만 비싼 게 아닙니다. 아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거. 이 얘기 굉장히 또 많은 흥분하실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1등이다 하는 거고요. 제일 비싼 거죠? 예. 20리터 기준으로 서울이 490원인데 예. 부산이 813원이에요. 거의 2배. 2배 가깝네요. 가까운 거죠. 그리고 제일 낮은 데는 충북인데 311원이에요.
그러면 거의 2배하고도 한 반 가까운 거죠. 예. 2.6배니까. 예. 그래서 이 부산 시민들이 부담한 처리 비용이 높은 이유가 누수되는 돈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벌충하려고 봉투값 더 올리고 그렇죠. 악순환이 된다. 근데 정말 그건 그야말로 악순환이죠. 네. 그렇게 됐더니 또 봉투는 안 팔리고 다른 방법을 찾게 되고 선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선순환 뭐 구조를 하는 제일 좋은 거는 직영하면 제일 좋죠. 뭐 어디든 구군이 뭐 직영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대전시 자체가 환경공단에서 이것을 직접 이 수거 운반을 다 하면서 하고 네. 이렇게 바꾸고 있는 지금 이제 현실이라 저희도 사실은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떤 점이 어렵냐면요. 그러다 보면 공공 분야가 너무 많이 넓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인건비부터 해서 또 생각해야 될 많은 문제가 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의논도 하고 노력도 해봤지만은 아직까지는 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의 큰 제도적인 개선에 앞서서라도 현재 있는 틀에서라도 철저한 관리 감독만으로도 상당 부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감독 권한이 있으면 감독을 해야 되고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있으면 조례를 만들고 아니면 계약서에 명시를 하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소극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 만들고 행사 안 하고 그리고 권한을 만들더라도 잘 사용하지 않는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저는 좀 공무원들 약간 대변해드리면 예. 인원이 부족하잖아요. 예. 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면 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청 이런 데서 좀 이런 부분들을 문제를 줄이겠다고 진짜 결의가 차신다면 네. 이거를 원을 해서 이 부분을 좀 같이 고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관리 감독에서 정말 문제점이 있을 때 환수하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세금을 줄여야지 사람 안 쓰고 해서 관리 감독하겠다는 사실 오페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영들이 안 하더라도 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만 하면 안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뭐라 해야 된다? 좀 해라. 웬만하면 좀 해라. 그 제가 예. 그래서 딱 말씀하신 그 대목처럼 요거라도 해라 해갖고 사실은 18년 지난해 11월 달에 제가 행안부로부터 행정안전부로부터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네. 요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로 말한 그 주황색 봉투와 같이 우리가 얼만큼 지금 찍어내는지 판매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에 위배가 되는 부분이니 이것은 다시 세입으로 구가 잡은 만큼 다시 사업체에 네. 그 돈만큼 돌려주는 그런 구조로 네. 이것은 가야 된다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조례가 구군의 조례에 있다 보니 이것은 이제 시장이 제의 요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 일이라 이제 마지막 판단은 시장님이 또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더 고생해 주셔야죠, 그래도. 그렇죠. 일단 이거부터 좀 구군에 내려가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뭐 여러 가지 사실 성토의 분위기이기도 했고요. 감정이 그렇게 움직였으니 방송도 그렇게 갔겠죠. 이것을 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는데 네.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얘기를 좀 희망을 좀 갖고 저희가 방송 끝내야 되니까 다른 지역들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좀. 예. 뭐 결국은 이제 직영하느냐 아니면 그 대행하느냐 이 차이인데요. 네. 그 지자체가 직접 인력과 장비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세종, 여주, 전주, 서천, 오산 이런 데가 있고요. 군으로 가면 거의 대부분 요즘 직영을 하더라고요. 아, 군에서는. 네, 군은 아무래도 이제 얼마 안 되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대전이나 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치단체하고 대행회사가 같이 합작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을 좀 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이제 방식들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정산하는 방식도 조금씩 다른데 그 부산 같은 경우는 1년을 퉁 쳐서 총액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예, 지역 도급제라고 해서. 인천이나 대구는 톤당 단가제라고 해갖고 톤당 처리비용을 계산해가지고 실제로 일한 만큼만 이제 지급하는 그런 방식을 하기도 합니다. 직영이 최고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만 독립자산제라든지 톤당 단가제라든지 이렇게 조금 지역 도급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이는 방식도 있긴 있네요. 그러니까 핵심은 투명성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가 배출되고 네네. 얼마를 걷어서 얼마를 쓰는가 이런 것들이 된다면 직영이냐 민간이냐 하는 문제는 2차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이 1,200억 원이나 투입되는 큰 건이에요. 네, 감시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것을 또 만들 수 있음에도 만들지 않고 지금의 틀 안에서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이것은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쓰레기 문제 그리고 자원순환의 문제를 쭉 같이 고민을 하고 활동들을 하고 있지만 너무나 관심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쓰레기가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고 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쓰레기도 대란이 터지고 나면 그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쓰레기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 건지, 우리가 아까 앞에 뭐 중앙에 보면 가격도 나왔습니다만은 가격을 적정히 내고 있는 건지, 아니 막말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좀 적게 내는 건 아닌가? 좀 더 많이 내면 뭐 더 나아질까? 이런 고민 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저희 활동들도 힘을 받을 수 있고, 또 시민들이 그렇게 관심 가지는데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겠습니까? 관심 안 가지면 공무원들 안 움직입니다. 근데 관심 가지시면요, 네.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를 해주셨는데요. 예, 마음을 울렸길 바라고요. 자, 예산 수속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업체와 관련된 예산 1,200억 원을 정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추적을 해 봤습니다. 참 답답함도 있었고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일은 좀 빠른 시간 안에 개선이 되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가지게 됩니다. 이건 진짜로요. 자, 마지막 순서인데요. 한 줄 평 시간입니다. 청소 인정, 청소 제대로 한번 해봅시다. 쓰레기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안 보일 뿐이다. 이거 어디서 나온 얘기야? 내가 더 정답 얘기네. 사무장 표정이 어두워지는데. 아, 저렇게 짧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 줄 평, 그요. 시, 일종의 시예요. 시를 지어야 돼요, 지금. 그러면 쓰레기를 투명하게 처리하면 쓰레기가 줄어서 부산이 아름다워질 거예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제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읽고 낭독하는 게 제 직업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네. 쓰레기를 투명하게 처리하면 쓰레기가 줄어들어서 부산이 아름답게. 아름다워질 거예요. 처음으로 대행해봤어요, 대행. 네. 한 줄 평 대행. 예, 뭐 저희는 어떤 그 연결고리도 없었습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세금이 1,200억 원이나 투입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일이지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이 돼서 또 시스템이 좀 달라져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가장 중요한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처우 제대로 좀 개선이 되고 뭐 개선보다도 있는 그대로라도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람이 가장 많이 들더라고요. 자, 앞으로도 빅벙커가 계속해서 그 후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꼭 제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잘해주신 김추종 사무국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 또 새로운 예산으로 만날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함께 그럼 인사드릴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